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전력계통 해석실습 담당 교수 한상욱입니다. 네, 오늘 12주차죠, 우리가요. 12주차 이번 시험입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강의가 50분만, 25분짜리 두 개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내용은 사실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좀, 뭐 애매하지만, 뭐, 우리 배우는 게 맨날 똑같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뭐 정리를 따로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당장 금방 시험이라, 요걸 본다고 뭐, 시간 되면 봐도 되는데, 뭐, 아마 별로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 시험은 다 퀴즈 수준으로 낸다고 그랬죠. 네,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시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는 별거 아닐 거고, 기말고사가 이제 제대로 실습하면서 시험을 봐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12주차 강의 계획서를 좀 보면요. 강의 계획서를 보면 네, 그쵸. 요거죠. 네, 12주차가 기술 계산하기에 전력계통 안정도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정도 계산. 네, 우리가 11주차까지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고장 전류까지 계산했고요. 이번에 안정도 계산이 돼 있는데, 뭐, 다행히 저희가 진도를 잘 뽑아왔어요, 하나씩. 이 안정도 계산은, 이제 잘 해야죠, 안정도 계산은. 안정도 계산은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가 사실 수업 시간에 안정도 계산에 대해서는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 정적 안정도 해석, 그 다음에 동적 안정도 해석. 그래가지고 뭐, 좀 설명을 했었고요. 사실 정적 안정도 해석에서는 제가 별로 뭘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동적 안정도 해석에서만 제가 시험을 냈었죠, 예전에. 그 정적 안정도랑 동적 안정도에서의 이제 차이점은 동적 안정도 해석에서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있다. 시간 개념 있고 정적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요게 차이점이었죠. 좀 기억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적 안정도 해석은 시간이 충분히 다 흐른 이후에 완전히 안정화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를 보는 게 이제 정적 안정도 해석이고요. 동적 안정도 해석이 어떻게 보면 더 익숙할 거예요. 시간에 따른 뭐 전압 그래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전압이 이렇게 있다가 뭐 샥 떨어져가지고 샥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요런 거. 이런 게 이제 동적 해석이거든요. 전압을, 시간에 대한 뭐 그래프를 보는 거. 시간에 따른 요런 변화들 있죠, 요 변화들. 요 변화들. 이게 이제 과도 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과도 현상. 이 과도 현상을 관찰하는 게 동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적 해석은 요 시작점과 요 끝점, 그러니까 완전히 안정화된 이후 요 지점, 요 두 개만 보는 게 정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조류 계산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선로 하나 끊어보고 전압이 어떻게 바뀌지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이게 딱 정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완전히 안정화된 선로가 원래는 실시간으로 선로가 딱 끊어졌다. 그러면 요 시간대에 갑자기 전압이 확 떨어질 거예요. 딱 떨어졌다가 쫙 튕겼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전압으로 딱 그 안정화가 되죠. 이거를 보는데 이 중간에 전압이 막 변화하는 걸 보면은 그게 동적 해석인 거고 우리가 선로 딱 끊은 다음에 이제 전압만 보잖아요. 전압이 원래 뭐 1.01PU였는데 선로를 끊었더니 뭐 0.98PU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결론만 보는 거예요, 결론만. 시간의 그 중간에 나타나는 그 트랜지언트 현상, 그 과도 현상을 아예 관찰을 안 하고 그냥 결과만 보는 거. 그게 우리가 했던 흔한 이제 조류 계산 같은 거죠. 이 조류 계산 베이스로 하는 해석이 정적 안정도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적 안정도 해석은 시간에 따른 그 함수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적 해석을 하려면 동적 모델링이 있어야 돼요. 동적 모델이. 그러니까 발전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지금은 P, Q, V, 델타 우리가 흔히 지금 정하는 건 P하고 Qmax하고 Q미니멈 요것만 사실 정해가지고 돌리잖아요. 이건 정적 해석이라서 그래요. 정적 해석에 대한 발전기 모델링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발전기를 동적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함수가 쫙 바뀌죠. 파라미터들도 막 바뀌어요. 이런 거는 모든 게 시간에 따른 뭔가 변화가 필요해져요.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서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초당 변화율 같은 거. 초당, 그러니까 가속도 개념이 약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가 있을까? 지수. 뭐, 댐핑? 뭐 이런 거? 시간당 뭐 댐핑? 뭐 이런 식으로 시간당 얼마만큼 변화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항상 이렇게 등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굉장히 복잡해져요. 모델이 발전기 하나만 해도 발전기 자체의 모델이 있고, 제네레이터에 대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엑사이터? 엑사이터 들어봤습니까? 엑사이터로 여작이라고 하는 건데, 네, 여작이. 네, 이런 엑사이터라는 거 있고, 거버너라고 있어요, 또. 거버너. 거버너는 이제 조속기. 되게 어렵죠? 거버너.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냐? 발전기에. 뭐 스테빌라이저? 이거는 이제, 이게 이름이 있는데, 안정기가 아닌데, 스테빌라이저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뭐 이렇게 이 발전기 한 대에만 해도 이렇게 정보가 많아요. 근데 이게 발전기마다 이 엑사이터도 이제 모델이 다 달라가지고 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게 진짜 그 동적 해석을 한다 하면 이제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동적 해석을 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동적 해석을. 동적 해석 뭐 4학년 때는 좀 해볼까? 네, 아무튼요. 네, 그렇고요. 동적 해석 우리가 그 교과서상에서 동적 해석 배웠던 거는 요거였죠. 요거 요거 뭐죠? 요거 네, 등면적법 기억납니까? 등면적법. 네, 요거 했었습니다. 요거 했었어요. 요거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 해가지고 기억납니까? 요거 해가지고 요게 원래는 제가 전에 PM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메카니컬 파워하고 요거는 P2라고 해서 일렉트리컬 파워인데 정상적인 상태, 이게 이제 고장 전, 그 다음에 이게 고장 중, 요게 고장 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딱 운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으로 쫙 옮겨갔다가 이 둘의 차 때문에 그러니까 P2 P PM-P로 할까? PM-P2가 이제 가속도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상각이 요게 이제 델타고 여기가 P죠. 위상각이 쫙 증가를 하다가 어느 지점에 대해서 딱 고장을 제거시켰다. 그러면은 고장 후로 딱 돌아갔다. 뭐 이렇게 되면 요 면적만큼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지점에 다시 멈추게 될 텐데, 요 면적만큼, 그러니까 이 앞에 요게 A라는 면적이고 요게 이제 B라는 면적이라고 치면 A라는 면적만큼 B 면적만큼 이제 위상각이 더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뒤로 돌아오는,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요 지점에 멈추게 됩니다. 이거를 위상각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를 이제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요게 요 위상각이 처음에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위로 이렇게 쭉 증가하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하고 요 지점까지 오면 이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밑으로. 그래서 요렇게 되는, 네, 위상각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합니까? 네, 뭐 이런 겁니다. 예전에 다 배웠어요. 사실 제가 이 위상각까지 그림을 그렸나 안 그렸나, 네,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 네,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등면적법에 대해서 전에 배웠었고, 요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요 면적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A라는 면적이 되게 넓어지면 B 면적이 나올 공간이 없어서 그 고장을 해소시켜도 다시 정상으로 못 돌아오는 그런 시점이 생겨요. 그거에 대한 딱 경계점. 그 경계점이 이제 CCT였죠. CCT. 네, 크리티컬 클리어링 타임. 네, 클리어를 모르겠냐. 클리어링, 네, 타임. 네. 어쨌든 이 CCT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 등면적법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과도 안정대에 대한 이론이고, 우리가 이게 실계통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뭐 발전기 한 3대 있고 뭐 부하가 2개 있는 이런 데에서도 사실 이 그래프를
그런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뭔가 이제 되게 단순화된 뭐 발전기 한 대 있고 부하 하나 있는 뭐 요런 상황에 적용시키는 그런 여기서부터 이제 얻어내거든요. 이 그 수식을 그걸로 이제 이게 그려내는 거고 이건 굉장히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CCT를 계산하려면 그냥 계산이 안 돼요. 잘 CCT 계산 되게 어려워요. CCT 계산은 실제로 고장을 내보면서 고장을 시간에 CCT라는 시간 맞춰서 이제 차단을 시켜봐요. 그럼 위상각이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이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고 만약에 날아가는 상황 그러니까 CCT보다 더 늦은 시간에 만약에 차단을 시켰다 그러면은 위상각이 이렇게 쭉 처음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상태가 내려오는 거고 면적이 부족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쫙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냥 요 그래프 이해됩니까? 네. 옆으로 그려놓으면 요런 건데 위상각이 원래는 이렇게 고장이 팍 발생한번 이렇게 샥 하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는 거고 고장이 딱 나서 문제가 생기다면 여기서 그냥 샥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시간을 점점 줄이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는 타이밍이 CCT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계산할 땐 그렇게 합니다. 그 이제 프로그램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좀 다 지우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그 안정도 계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단 정적 안정도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여기서 우리 가장 기초적으로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압이에요. 전압 일단 전압을 보는 거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류 계산에서 이미 해왔던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이거 시간 없어서 사실 별로 해보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뭐 저번에처럼 뭐 부하가 3개 있는 상황으로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일 때 가장 간단한 이 안정도 정적 안정도 계산은 조류 계산이라고 했잖아요. 선로를 하나씩 끊어가 보는 거예요. 요거 선로가 요게 1, 2, 3, 4, 5번이라고 하면 선로가 전부 다 살아있을 때가 정상적인 상황.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라고 하죠. 어떤 케이스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베이스 케이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베이스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는 그냥 원래 상태, 고장이 없는 상태. 이게 베이스 케이스고요. 네, 케이스 1번을 정의하는 건 이거는 1번 선로가 끊어졌을 때. 이게 케이스 1. 케이스 2는 2번 선로가 끊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쭉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 선로만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1번 선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다 살아있을 때 조류 계산을 해보고 이 모선 번호 여기를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했을 때 동그라미 1, 2, 3에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죠. 정상 상태 때. 그 다음에 케이스 1번 선로 요거 하나만 딱 끊어보고 딱 끊은 상태에서 1, 2, 3의 모선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한번 또 보고요. 그 다음에는 2번만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끊었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다시 살려야 돼요. 1번은 다시 살리고 2번만 끊은 다음에 다시 1, 2, 3의 전압을 재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3번만 끊었을 때 전압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4번만 끊었을 때 전압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5번만 끊었을 때 전압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요렇게 보는 게 일단 기본적인 내 전압을 살펴보는 안정도 계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보면 전압이 쭉 나올 거예요. 전압이 쭉 나올 거고 전압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게 하는 고장이 있을 거예요. 전압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게 하는 그 고장이 이 계통에서는 가장 위험한 고장이 되죠. 이해됩니까? 가장 위험한 고장은 이제 크리티컬 컨틴전시라고 합니다. 뭐 또는 그냥 시비어가 이거 맞나? 가장 심각한 컨틴전시에서 이 가장 위험한 고장을 원래 찾아요. 이 가장 위험한 고장을 찾으면 가장 위험한 고장에서 문제가 없으면 다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은 제가 많이 얘기했었죠. 이 전력계통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문제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고장을 그래서 보통 찾아냅니다. 이 크리티컬 컨틴전시는 사실 그 모선마다 조금씩 영향을 주는 게 좀 달라서 가장 위험한 고장인 거는
사실 이 전압만으로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적인 특성이 강합니다. 지역적 특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전압은 사실 1번 노선의 가장 위험한 고장은 누구? 이렇게는 사실 결정돼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 개통을 대표해서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나라 개통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 고장이 제일 위험한 고장이라는 걸 전화만 보고서는 사실 결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정적 안정도 계산법의 이제 하나인데, 어, PV 커브라는 게 나옵니다. PV 커브. PV 커브. 이게 참 책에 나왔었나?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 PV 커브. PV 커브는요, 노즈 커브라고도 합니다. 노즈 커브. 노즈가 뭐죠? 노즈는 이제 코죠, 코. 코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제 노즈 커브인데, PV 커브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요렇게 그립니다. 요렇게. 이것도 사실 이론상으로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게 코같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Y축이 P, 유효전력이고요. X축이 V,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PV 커브라고 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냐면, 아유, 잘못 그렸다. 거꾸로 그렸네요, 여러분. 네, 네. 거꾸로 그렸어요. 요쪽이 P고, 네, 요쪽이 V입니다. 이렇게. PV 커브는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가 제 시작 운전점이라고 하면요. 운전점을 P, 그러니까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 유효전력을 늘려가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저 개통에 유효전력을 늘려간다. 그러니까 뭐 송전량이 많아진다. 라고 생각하면요. 기본적으로 전압이 점점 떨어져요.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유효전력을 이제 계속 늘려갈 건데 계속 늘려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이르면 갑자기 전압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요 시점이죠. 이제 낭떠러지 같은 시점이죠. 요 시점을 지나면 전체적인 개통 그 유효전력이 줄어들어도 전압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와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요 지점을 그래서 넘어서면 안 돼요. 여기 건너면은 이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여기까지 가서 운전을 안 하죠. 그래서 요거보다 한 마진이라고 해서 한 5% 정도 마진을 넣어서 여기까지만 운전을 해요. 여기까지만, 요 범위까지만. 요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 PV 커브라고 하는 거죠. 요 PV 커브. 이 PV 커브라는 걸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PSS 이 상에서요. 이게 좀 되게 어려워요. 요거를 우리가 하면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는 건데, 예, 이거 되게 구렁텅이로 빠져.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 PV 커브를 그리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PSS가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이 PV 커브를 그리려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유효전력을 증가시킨다 했잖아요. 유효전력을 증가시키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체, 개통 전체에 있는 유효전력 부하를 다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부하를, 네, 전 부하를 증가를 시켜요. 전 부하를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부하가 늘어나면 발전력도 늘어나야 돼요. 부하가 늘어나면 발전력도 늘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정적 안정도 계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적 안정도 계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산량과 소비량을 일단 대충 같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같으면 주파수가 떨어지거든요. 주파수가 떨어지면 이건 아예 다른 문제로 되거든요. 우리가 60Hz로 운전하고 있잖아요. 이 60Hz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부하가 늘어나면 발전량도 그대로 늘어나야 돼요. 만약에 안 그러면 주파수가 떨어지죠. 발전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전부하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발전력도 증가시키게 되는데 발전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 발전을 증가시키죠.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물론 이거를 전부하 증가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수도권 부하만 증가시키고 뭐 발전력은 수도권 발전력은 증가 안 시키고 뭐 비수도권 발전력만 증가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전 부하량을 전 부하량을 증가시키고 전 발전량도 증가시킨 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전 부하를 증가시키겠다, 전 발전량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거를 어떤 거에다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PSS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서 이 설정을 다 텍스트 기반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발전기 증가시킨 거면 뭐 1번 발전기, 2번 발전기가 딱딱 클릭해놓고 부하는 뭐 얘 클릭, 얘 클릭, 얘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 편할 텐데 이렇게가 아니고요. 텍스트로 다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발전량 뭐 제네레이션 그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네레이션 인크리즈 뭐 그룹 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기 발전기 지금 제가 모선번호 아까 1번, 2번, 3번 했고 얘를 발전 모선을 4번, 5번으로 한다면 4번, 5번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하, 로드, 인크리즈, 그룹 이것도 타자도 다 쳐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잘 안 치면요 또 안 돌아가요. 로드, 인크리즈, 그룹 뭐 써주고 1, 2, 3 뭐 이런 식으로 1, 2, 3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옵션들이 막 있거든요. 이거를 다 텍스트로 쳐가지고 거기 시스템에 딱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주면 안 돌아가거든요. 에러 뜨고 막 이러거든요. 작년에는 했어요. 근데 작년 3학년들은 했습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 잘해가지고 잘 했었습니다. 네, 우리는 할지 말지는 좀 진도를 나가보고 좀 결정을 하도록 하죠. 네. 네, 아무튼 그랬고요. 이거 이렇게 할 걸, 뭐, 똑같지 뭐. 내 얼굴만 보이는구나. 네. 그랬고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됐지만, 뭐, PSS를 또 해봅시다. 네, PSSE. 엑스플로러. 저는 지금 엑스플로러 아닌데, 네. 일단은 띄워보고요. 뭐 좀 만들어야지 이걸 하죠. 근데 일단은요, 그 PV 커브까지 그리는 거는 이제 굉장히, 저기 설명을 좀 덜 했구나. 이제 PV 커브를 그린 이유는 그거예요. 이 PV 커브가요, 말한 대로 아까 전에 이 고장이 발생할 때, 이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을 발생했을 때 어떤 고장이 가장 위험한 고장이냐를 볼 때 전압만 봐서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이 전압이라는 건 지역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 모선하고 가까운 데서 이제 고장난 선로가 가장 그 크리티컬 고장이 돼요. 내 모선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고장이 났을 때 전압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좀 대표적인 특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적으로 나타나니까. 근데 전압은 그렇지만 이 PV 커브 같은 경우는 대표성을 띱니다. 대표성. 이게 말한 대로 전부하 증가, 전발전 증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계통에서는 이 PV 값에 대한 이 꼭지점 부분, 요 값 있죠. 요 값. 요 값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통 상황을 딱 하나 정해놓으면 그 상황에서는 항상 이 커브는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이제 베이스 케이스 때 이게 커브라고 치면요, 케이스 1 고장을 내면 이 커브가요 이렇게 줄어요. 1번 고장을 내놓으면 우리가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발전량이 줄어요. 뭐 2번 고장을 냈다 그랬더니 이렇게 줄고 3번 고장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커브가 만약에 4개가 그려졌다 하면 이 커브를 가장 많이 줄어들게 하는 고장, 커브를 가장 작아지게 하는 고장이 가장 위험한 고장이죠. 이거는 이제 대표성을 띱니다. 대표성을 떼요. 이 전체 계통에서 고장 사실 무수히 많을 건데 지금은 사실 제가 계통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고장은 5개밖에 없죠. 1, 2, 3, 4, 5. 1, 2, 3, 4, 5를 다 그래프 이 PV 커브를 그려보면 가장 고장, 그 PV 커브를 가장 줄어들게 하는 고장이 있어요. 이 커브가 이 계통의 크리티컬 고장이 되죠. 크리티컬. 가장 위험한 고장. 이 위험한 고장이 결정되면 이 상황 아래에서 가장 위험한 모선을 찾아서 그 모선을 뭔가 보강을 시켜주면 이제 문제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PV 커브 그리는 정적 안정도에서 이거 용어가 PV 해석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유효 전력 마진 계산이라고도 합니다. 유효 전력 마진 계산. 요거는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요, 잘 뭐 PV나 유효 전력 마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넣고 제 이름을 써가지고 검색하면요, 제가 쓴 논문들이 좀 나올 겁니다. 뭐 되게 옛날에 쓴 거지만 2004년도 막 이럴 때 저 석사할 때, 네, 그럴 때 논문이지만 뭐 나와요. 뭐 전압 정도 한상우 이렇게 치면요 좀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좀 그래도 좀 유명해요 이쪽에서. 네, 그냥 하는 얘기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허락되면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사실 25분이면 이걸 충분히 하나? 여러분을 너무 고생시키진 않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차피 25분 두 개만 하잖아요. 그쵸? 이번 주에 말고 일단은 오늘은 요 전압 계산만 일단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요거까지 또 해보겠습니다.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